잘 아시는 2022년에 제주 4.3 특별이 있고 여순 특별. 여기 나와 있는 그 특별법들은 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법으로 특정화시킨 겁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동학특별법이라는 게 있어요. 8개의 특별법은 만들어져 있고 2개는 현재 계류 중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동학특별법이 뭐냐 이걸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그전에 5.18 특별법을 잘 아시는데 우리가 첫째 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부가 엄격하게 심사를 해야 되겠죠? 그 상식적인 얘기인데 5.18 특별법은 5.18 국가유공자의 대상자를 국가보훈부가 엄격히 심사하지 않고 광주시장에게 위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죠. 그렇죠? 두 번째로는 저 사람이 유공자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또 엄격한 심사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혜택을 주기 때문에 거짓 유공자가 많이 등장할 수가 있는데 이 5.18은 한때 똑같은 유공자가 저 사람이 유공자 맞다라고 얘기해주면 유공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명단을 공개하려 그러면 국가 유공자라면 자랑스럽잖아요. 근데 명단 공개하려고 안 합니다. 근데 문재인 때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역사 왜곡 처벌. 현재 우리 전 목사님께서 조사받고 계신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광주에서 5.18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5.18 역사 왜곡 규정에 어긋난다라고 해서 현재 또 그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180석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목사님 200석이지만 최소 180석이 되면요. 여야가 어떤 일을 하고 뭐 방해를 하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요. 그 법안은 300일 지나면 본회의에 100% 상정됩니다. 100% 상정돼요. 그 본회의에 가면 과반수로 찬성하면 다 통과됩니다. 그 180석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200석 중요하지만 180석만 되면 아니 180석을 반드시 우리가 달성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각종의 5.18 특별법이요.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면 1년 후에 본회의에 반드시 올라옵니다. 그 조건이 180석이에요. 아시겠죠? 우리 목표가 분명히 줬단 말이죠. 다음이요. 여러분 동학나라를 뭐 아시는 분도 아시고 정확히 모를 수도 있는데 뭐 전동준 씨가 고분수 이 탄압에 항거한 것이 동학농민운동인데 이 동학을 갖다가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로 만들는 이름집을 해왔는데 첫 번째 시작이 2004년 노무현 정권 때 저 동학특별법을 발의했어요. 정확하게는 동학농민 명예회복법이에요. 저 때가 어떤 데면 조선이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이 뭐 조선까지 복종을 하고 있는지 그래가지고 저 동학에 관련된 참여자와 유족들의 등록을 받았어요. 하다 보니까 숫자가 적어요. 숫자가 적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을 2006년에 개정해가지고 고선까지 유족 등록을 받은 거예요. 진짜 미친놈들 많아요. 밑에 썼죠? 여러분 독립유공자는 3대 손까지 혜택을 줍니다. 국가유공자는 자녀까지만 주고 독립유공자는 3대까지 혜택을 주는데 이 법은요 5대 손까지 했어요. 다음이요. 이 침착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 그러면 안 되는데 2013년도에는 민주당이요 독립유공자로 보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뭔 말이냐면 그 전까지는 노무현 때는요 국가유공자로만 만들었어요. 요거를 2013년에 국가유공자 지위에서 다시 한 걸음 더 나가서 독립유공자로 하자는 거예요. 발의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나가면 임진왜란 때 그 우리 돌아가신 분들 다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이 문재인이가 역시 이 사건에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게 이 사업이 종료가 됐는데 9년 만에 다시 문재인이가 이 사업을 다시 재개합니다. 그래가지고 2020년부터는요
정읍 사람들에게 10만 원씩 줍니다. 정읍을 왜 주냐면 예전에 고부분수, 그 고부라고 하는 게 지금은 정읍인데 정읍이기 때문에 정읍시에서 이 관련자들에게 돈을 10만 원씩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난달 독립유공자로 보는 법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가 다르다 그랬죠. 그렇죠? 다시요. 다음이요. 이것은 1894년에 전봉준의 농민운동으로 됐고, 조병갑이라고 하는 고부군수가 만행을 저질러서 거기에 항거한 농민운동이거든요. 다음이요. 이 동아특별법의 문제점은 첫째, 소관부처가 국가보훈부가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가 합니다. 조금 전에 5.18은 누가 했었죠? 광주시장이 했었죠? 근데 여기는 이 일관되지 않게 보훈의 문제를 국가보훈부가 해야지 왜 문화체육관광부가 이거를 하냐 이 뜻이에요. 두 번째, 국가유공자를 이들이 처음에 만들었는데 조선시대에 발생한 일을 대한민국이 무슨 놈의 거기에 대해서 국가유공자 자격을 주냐는 뜻이에요. 세 번째, 혜택 범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유공자는 자녀까지 주고 독립유공자는 3대손인데 이 동학은요 5대손까지 혜택을 주는 참 정신 나간 놈이 한둘이 아닌데 여기에 좌파들이 다 올인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것이에요. 다음이요. 여러분 5.18 같은 경우는 지금 목포 광주를 겨냥한 것이죠. 이 동학은요 전라북도를 지금 겨냥한 것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정읍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계속 돈을 받게 되면 그 사람들은 어느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들이 독립유공자가 될 수 있겠느냐? 우리 국가보훈부 원칙에 따른다면요, 독립유공자가 되려면 1895년 을미사변, 대한민국의 군사권을 박탈한 일본에 1895년 이후에 일본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부르칠 때 비로소 독립운동가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인데 요거는요 1894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에요. 또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국가보훈부가 해도 좀 근데 시원치 않은 일이 많이 있는데 그걸 광주시장이라든지 체육관광부에 하는 것은 보훈의 기본 골격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현재 등록된 사람이 한 3,000명 된다고 해요. 예. 근데 요 국가유공자를 독립유공자로 하는 법안을 이제 9월달에 통과시켰어요. 그러면 결국 빨간 거 보시면 우리가 교과서로 동학 농민운동으로 배우지 않습니까? 그게 뭐로 바뀌는 거예요? 동학 독립운동이에요. 독립운동. 이 독립유공자가 되면 지금 보면 취업과 교육과 의료 혜택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196명인데 여기 대해서 이 혜택을 주지요? 이 사람들은 다 누굴 찍겠습니까? 문재인이나 이재명을 찍는 거예요. 근데 이 행동들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몇 년 지나면요, 또 이 추가로 모집해, 추가로 모집하면 또 나타나요. 5.18이 계속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전광훈 목사님도 전봉준 씨에 뭐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다음이요. 다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는 7만 원 수당을 주거든요. 국가유공자 유족. 근데 이 동학의 경우에는 10만 원씩 줘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것은요. 저 빨간 글 썼죠. 국가유공자 유족은 자녀 중 한 명에게, 이게 무슨 말인가면 내가 국가유공자인데 내 자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녀가 둘 이상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각각의 7만 원씩 안 줍니다. 셋 중이나 넷 중이나 자녀 하나만 하나. 왜냐면 그것은 각종의 연금은요 최소한으로 줄일 필요가 있거든요. 유공자 자녀도 하나밖에 안 줘요. 자녀가 여럿이라도. 근데 요즘 동학특별법은요 증손자까지 전원죠, 전원. 근데 그 대상이 어떻게 드러났어요?
고소까지. 하여튼 대한민국의 주기율은 많지만 하여튼 곳곳에 있는 것이에요. 자, 다음이요. 자, 이게 역사 마지막인데요. 역사특별법의 이 폐해가 뭔가 하면 첫째, 이런 특별법이 만들어지잖아요. 지금 8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만들어지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뭐가 만들어집니까? 진상규명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저 위원회 위원장 맡으면요, 장관급, 차관급의 혜택을 많이 보는 곳이에요. 위원들도 다 수당을 받고 말이죠. 자, 위원회 만들죠? 그럼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수당 받았는데 보고서 만들죠? 그렇죠? 그 보고서는 뭐예요? 대한민국의 국가 공식 기록물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 그 공식 기록물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뭐가 만들어집니까? 정사가 편찬할 수 있는 기본 사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역사가 법적으로 돈 받으면서 근본적으로 무너지는 일들을 하는 게 뭡니까? 바로 역사 특별법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들을 누가 제일 많이 했습니까? 시작은 노무현부터 했어요. 노무현. 김대중부터 하다가 노무현 했었고, 이 문재인 와서는 아주 꽃을 피게 된 것이에요. 제가 몇 개라고 그랬죠? 8개인데 8개인데 우리가 180석 해야 되는 이유, 180석 되면 그날로 8개 법안을 모두 폐지하는 법률을 내서 1년 후에 8개 법안 모두가 다 본회의에 상정되면 그때는 과반수만 가져도 폐지가 바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자유마을운동이 계속 잘 되고 있지만, 분위기는 좋지만, 제가 볼 때는 더욱더 우리가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예전에 보면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지만 우리의 최종 목표는 더 잘하기 위해서 더욱더 분발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이런 쓸데없는 법이 이것뿐만 아니에요. 많이 있지만 이 역사특별법마저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폐지하기 위해서는요, 몇 석 필요해요? 180석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